대표님들, 요즘 직원 채용하기 무섭다는 말씀을 참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월급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죠.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도 있고, 그리고 이 4대 보험 고지서를 보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2026년 올해는 국민연금료율이 인상이 되었고 건강보험료 및 최저임금까지 동시에 올랐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예전 방식 그대로 급여를 지급하시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4대 보험의 기본 구조부터 2026년형 4대 보험 절세 전략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직원 월급이 300만 원인데 왜 내 통장에서는 60만 원이나 나가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대표님은 단순한 납부자가 아니라 고용주로서의 직원 부담분까지 납부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얘기를 드려보면 직원과 사장님이 정확하게 5대5로 나누어 되는 구조고요. 직원이 본인 월급에서 10만 원을 떼면 대표님은 그 10만 원에 사업주 부담분 10만 원을 보태서 총 2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즉 고용한 사람이 많을수록 대표님의 보험료 지출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분은 반반씩 나누어 내지만 고용안정사업부는 대표님이 100%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해진 급여에서 대표님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까지 더해져서 급여보다 더 나간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과거 9%에서 9.5%로 인상이 되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13%까지 오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7.09%에서 7.29% 인상이 됐고 여기에 장기요양 보험료 인상분까지 합치면 체감폭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1,320원을 올랐죠. 기본 인건비 자체가 또 올라가니 4대 보험의 어떤 요율이 상승한 금액에 곱해져서 예전보다 더 부담되는 보험료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올해 부담이 되는 사업장 유형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고액 연무자가 많은 사업장입니다. 국민연금은 무한정 걷는 게 아니라 소득의 상한액이 있고요. 근데 2025년 7월부터 이 상한액 기준이 610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이 800이든 1000이든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가 더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고소득 직원 1명당 대표님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더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대략적인 월 보험료가 25,650원이 인상이 되고요. 이걸 연으로 환산해 보면 30만 7,800원 고정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고용이 잦은 업종입니다. 최근 국세청과 공단 사이의 소득자료 공유 시스템이 거의 실시간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잠깐 일하고 나가는 알바니까 가입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이나 카페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나중에 소급해서 수백만 원 추징 당하기 전에 지금 바로 가입 여부를 세무사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셋째, 대표자 급여가 높은 법인입니다. 대표님들은 본인이 법인을 소유하면서 동시에 직원이기 때문에 인상된 보험료의 100%를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법인 통장에서 지출이 되니까 비용 처리는 되겠지만 결국 법인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이고 대표님의 실수령액은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4대 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활용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바뀐 부분인데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근로자당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인 직원에게 월급 400만 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과거 방식에 따르면 20만 원만 비과세가 적용이 돼서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기준 금액은 38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2026년 개정된 방식에 따르면 한 명당 20만 원을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6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34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거고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보육수당을 잘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상생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다자녀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대표님은 오늘 당장 급여 대장을 확인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가 운전 보조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원 같은 경우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라고 하면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자가운전 보조금은 실제로 직원이 본인 명의의 차량 또는 리스, 렌트하고 있어야 되고 회사 내부 규정에 업무 수행 시 본인 차량을 사용한다는 명시적인 어떤 규정들이 있어야 나중에 공단 점검 시 부인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연구 보조비와 연구 활동비. 연구소나 전담 부서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담 요원에 대해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그 직원이 연구만을 하는 연구 전담 요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 70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직무발명에 기여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두루누리 지원 제도를 들 수가 있고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대표님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게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전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면서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일 것 등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런 요건들을 갖췄을 때 최장 3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두루누리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두루누리 지원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체감 효과가 있는지를 예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급 230만 원 근로자 기준으로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연금은 87,400원, 고용보험은 21,160원, 도합해서 월 108,560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87,400원, 고용보험 16,560원, 도합해서 월 103,96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사업 전체 절감 효과를 따져보면 월 20만 원 가량이 되고요. 이걸 연으로 환산하면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지 않은 지원금이 되는 거죠. 오늘은 4대 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4대 보험료가 인상되긴 했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꼭 4대 보험료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세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